자, 10월 6일 시간이 4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하면서 이 미국 시장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저도 오늘 새벽에 좀 일찍 깨서 그래서 1시간 단위로 미국 시장을 체크하고 있는데 다우산업이 1.41%, 나스닥 1.74%, S&P 500 1.54% 정도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금방 1시간 전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때보다도 조금 더 상승폭이 강해졌죠. 이 조금 저점에 대한 이 반발 매수세 같은 게 좀 들어오는 편이죠.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아시아 증시 전체가 세계적으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미국의 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 특히 디폴트와 관련한 이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미국 시장에 불어날 때마다 아시아 증시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또 중국의 전력난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리스크죠. 또 헝다 위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지만 이 전력난은 중장기적으로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고 인도도 이 전력난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어제 시장이 저 밀려서 제가 시간 단위로다가 지금 증시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확대되는 건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좋을 수 있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HLB 그룹주들도 어제 좀 밀렸는데, 공매도를 잠깐 보고 있어요. 공매도를 보고 있는데, 이 HLB의 공매도가 어제 2% 이렇게 나왔죠. 전에 9월 28일에 5%대, 4%대에서 많이 배출고, 그러고, 이 대차 상황도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쉽게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2%, 4%대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서, HLB나 셀트리온은 원체 의 공매도들이 좋아해서, 큰일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조금 매도율이 줄어들었고, HLB 생명과학이 9월 30일 날 이게 좀 큰 게 있어요. 9%대. 이제 밀렸을 때 지금 대차 상환을 해주면 좋은데, 아까 대차 상환을 보니까, 이렇게 대차 상환 상태를 보니까, 지금 신규 수량보다는 상환 수량이 꽤 HLB 생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나오긴 해도 이 좀 떨어질 때 재빨리 갚는, 아마 이런 상황이 지금 HLB 생명과학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HLB 제약이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 고점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사실 HLB나 HLB 생명과학은 근간에 많이 월봉에서 밀렸을 때에 비해서 이때 저점이 32,000원대, 32,000원대 이때 비해서 크게 올라온 게 없어요. 이제 100%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 HLB 지역이나 넥스 사이언스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것도 순간 급등했기 때문에 이때가 2월 달인데 2월 달에서 이렇게 8월 달 거의 6개월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심한 조정이라도 이상하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누군가 만약에 5천원대 샀는데 지금 25,000원에 지금 차익 실현해도 5배죠. 근데 누군가는 내동매매를 해서 35,000원대 샀다면 지금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바로 월봉, 중간이나 저점 이런 데서 매수해 주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월봉 고점에 사는 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월봉 고점에 산다는 건 그만큼 수익을 빨리 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거래량들이 실려 있고 탄력받을 때 월봉 높은 데인데 이럴 때는 수익을 빨리 내고 싶어 하는 만큼 바로 손절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큰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봉 밑에서 쌀 때 사는 주식들은 느릿느릿 대응을 해도 사실은 믿고 기다리면 큰 수익을 내줄 때 상관이 없지만 월봉에서 높은 데 샀을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넥스트 사이언스의 이 잠깐 이 대차 거래 상황을 보면 음, 신규 수량이 조금 생겼죠. 뭐 3만 종 생겼는데 크게 뭐 위험을 줄 만한 이런 상황도 아니고 HLB 제약도 보시게 되면 10월 1일 뭐 이렇게 아예 없죠. HLB 제약 같은 경우 아예 없고 G3BNT 같은 경우 요즘 이제 신규 수량이 조금 생기긴 하죠. 이제 이 월봉 바닥에서 탈출하는 형태인데 사실 높은 위치가 아니죠. 바닥에서 이제 탈출 돌아나가는 형태긴 한데 일봉에서 순간 급등해서 상한가 점을 사이 갔기 때문에 여기에 단기 차익을 누리는 공매도 세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 게 사실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미국 주식시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반등해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좀 깔끔하게 좀 큰 상승을 해줘서 우리나라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나온다는 소식에 이제 HK의 상한가를 갔죠. 어제 대단했어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2%,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12%, SK바이오스 마이너스 8%, 이 KRX 헬스케어 지수에 있는 대형주들이 거의 다 폭락을 했고, 녹시자 마이너스 14%, 유일하게 HKN이 여기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음,
HK은행이 올해부터 머크와 7가지 백신 공동 판매 유통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머크 관련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2018년도에 CJ 헬스케어를 한국폴머가 인수하면서 사명을 HK은행으로 바꿨는데 요때 이때부터 조금 계속 안 좋다가 이번에 머크사로 엮이면서 시장에서 조금 각광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HKUN의 차트를 보면 월봉에서 자, 이 뻘쭘하게 이제 뛰어 올라간 상황이라 이런 종목을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미래에서 사람이 아니면 안 되죠. 자, 일단 21선 위에도 있고 예전 전고점 가격이 72,000, 73,000원에서 78,000원이니까 사실 이 주식이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지만 머크사 치료제 관련주가 이게 이 엄청나게 물론 이제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갔다 하면 좀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물론 상한가 간 종목을 쫓아간다는 자체가 벌써 큰 부담이고 정말 단기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주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니면 약간 패스해 두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부 시각은 이제 머크의 먹는 치료제를 증시의 게임 체인저로 보기가 좀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어쨌거나 이 50% 정도인데 나머지 50%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백신에 대한 어제 백신주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백신주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백신도 앞으로 개발도상국이며 저소득 국가면 아주 맞아야 될 때가 많죠. 백신에 대한 수요도 계속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제까지 제 생각이고 자 인플레 경기 둔화가 겹친 칵테일 악재 오면서 시장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올해 초에 2,944포인트인데 10월달 10개월 만에 제자리 왔어요. 이게 제자리죠, 뭐 그죠? 요 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 되지 장기 투자한다는 게 되게 힘들다는 얘기죠. 정말 장기 투자 하기 힘든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인데 물론 사실 장기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요. 뭐 카카오 같은 거 옛날에 사서 지금 이제 많이 무너지고 있긴 해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 투자 종목들도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이런 우리나라 시장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특히 요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가스 가격 상승, 유가 상승 등 모든 온갖 악재들이 많이 있죠. 세계 주요 증시도 상당히 안 좋아요. 한국 코스피가 마이너스 1.89% 찍은 반면에 코스닥 마이너스 8.4%, 미국 나스닥도 마이너스 2%, S&P 500도 23%, 일본도 마이너스 2%, 홍콩도 마이너스 2%. 홍콩은 지금 마이너스 어제 하루일 뿐이 사실 홍콩은 고점 대비는 거의 마이너스 22%를 찍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시장들이 안 좋은 거라 만약에 내 종목 내 포트만 안 좋다고 할 때 나만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무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거의 뭐 쉽게 말하면 다 죽을 판이죠.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또 시장은 또 좋은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 레큐론으로 정식 허가 신청했다는 호재가 있고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밑들 것 같다는 악재 이 두 가지가 존재하죠.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공매도가 원체 세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 셀트리온 공매도를 보면 조금 좀 심하긴 요 셀트리온 왜 이렇게 공매도가 나오는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일반 종목들은 공매도를 못하고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만 가능하게 하죠. 지금 코스피백이라든가 코스닥이로 그러니까 멀쩡하게 좋은 종목들까지도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9월 30일에 거의 13%대, 그 전날 9%대 이렇게 공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돈을 벌려면 유럽의 EMA 승인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상한 악재만 나오면 무조건 내리는 거죠. 실적이 안 좋다가 그 이슈로 떨어뜨리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셀트리온이 그렇게 나쁜 회사나 이렇게 생각은 안 드는데 더군다나 월봉에서 차트가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그렇다고 뭐 무조건 이 친구가 좋다라고 반응을 못하지만 어쨌거나 이 대단한 게 공매도 세력들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보면 예전에도 60개선을 잘 딛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 달도 결국 60개선 잘 딛고 올라가고 이거는 HLB랑 상당히 비슷해요. HLB도 예전에 보면 60개선을 잘 지키고 올라갈 거라고 그랬거든요. 좀 몇 달간 횡보하긴 했는데 이렇게 잘 지켜주고 100% 올라갔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아마 이렇게 60개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가는 자리들 이런 데서 돌아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셀트리온과 별개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이제 20개선도 깼기 때문에 위험해졌는데 박스권 하단은 완벽히 이탈했죠. 벌써 이틀 전에 이탈했을 때가 제일 위험한 상황이라 저때 일단 매도하고 보는 게 많은데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 나가려면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40개월선 이런 데 자리들이 있어요. 이때가 20개월선 변곡점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잘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KSK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죠. 일단 하나사로 묶일 건데 아직은 이제 각각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좀 보면 대단하죠. 이렇게 16%씩만 11%, 16%, 10%씩 이렇게 데리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수그러들 때까지는 조금 수급이 꼬일 확률이 있어요. 물론 항상 말씀드렸듯이 레키로나가 됐든 어떤 많은 종목들이 있지, 의약품들이 있죠. 이런 많은 종목들의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기 때문에 수급이 깨지면 주식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물론 20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갔다면 해석은 엉뚱하게 좋게 나왔겠지만 20개월선을 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동안 잘 지켜주던 박스권을 깼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건데 오늘 만약에 시장이 반대로 돌아나가 주면 최대한 빨리 박스권 안으로 돌아와 주는 게 무척 중요하고 일단 공매도 세력들이 조금 사라지는 게 꽤 중요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 해외 증시가 이제 지금 이 시간이 4시 18분인데 1.37%, 1.10%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기술적인 나스닥이 1.69%, S&P500도 역시 아직 잘 올라가고 있어서 아직은 좀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 오늘 증시에 좀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